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우리 군의 역량을 증진시킬 유일한 기회.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나토 표준이 되어가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에 뛰어난 가성비, 거기다 빠른 납기 능력까지 지닌 한국산 무기를 사지 않을 이유는 없다. 최근 유럽의 긴박한 무기 수요에 따른 한국산 무기가 유럽의 새로운 대안을 넘어 확실한 표준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협력이 있는데요. 특히 총 648문의 K9 자주포를 인도받기로 한 폴란드는 지난 7월 3일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찍힌 사진 한 장에 매우 놀라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K9 PL의 조립이 예상보다 빠르게 착수된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가 인도받게 될 K9 자주포의 경우 1단계 사업에서 2023년 내로 48문의 K9A1을 인도받아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폴란드산 무기의 공백을 우선적으로 채우게 되며 2024년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제조된 600여 대의 K9 PL 개량형 자주포 추가 도입이 개시되고 2026년 이후 물량은 폴란드 현지에서 자체 생산을 시작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폴란드 부하샤코 국방부 장관은 1단계 사업을 통해 인도받은 K9은 A1 버전이고 2단계 사업부터는 A2 버전인 K9 PL이라고 명시한 바 있듯 현재 조립이 착수된 K9은 A2 버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 계약대로라면 2024년부터 조립이 착수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미 23년까지 예정된 1단계 48문을 납품 완료하였기 때문에 바로 2단계 사업을 미리 앞당겨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군은 아직 한국군도 운용해보지 못한 K9A2를 세계에서 최초로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9 PL의 A2 버전은 A1 대비 대대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짐에도 한국의 이러한 빠른 일정에 폴란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K9 A2에는 포탄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기존 분당 최대 발사 속도 6발을 상회하는 분당 9발까지 사격이 가능해집니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포격할 수 있어 약 40% 이상의 화력 증진 효과가 있죠. 또 기존에는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 등 총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으나 K9A2는 자동 기능을 통해 3명의 승무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하나에서 개발한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가 탑재되는데 내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고 승무원은 자주포 안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4km 이내 숨어있는 적을 찾아 K6 중기관총으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A1 버전처럼 사수가 기관총을 쏘기 위해 포탑 위로 머리를 내밀다 적으로부터 저격당할 위험도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A2형은 포신 내부를 크롬으로 도금해 사용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A1 포신의 포탄 발사 수명은 1000발이지만 크롬 도금한 A2 포신은 1500발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특히 포탑 상부는 특수 방탄강으로 되어 있어 포탄이 20m 상공에서 터져도 방호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빠른 납기는 비단 K9 자주포에만 해당하지 않는데요. 지난 8일에는 폴란드에서 사용하게 될 FA-50 게필러 전투기가 화물 운송기로 아이슬란드 영공을 통과하는 데에 대한 허가협조 요청서가 외교부에 의해 발급되었고 이로써 게필러 버전이 선편이 아닌 항공운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선편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8월 15일 예정된 폴란드 국군 행사 퍼레이드에 맞춰 폴란드 측이 빠른 배송을 요구한 것이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또 한국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다음날 폴란드 국방부 총사령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대한항공의 747 카고 수송기로 FA-50 게필러 버전이 수송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주문하면 바로 배송되는 항공 무기의 납기 속도에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트위터 댓글에는 어째서 작년에 주문한 내 테슬라 모델 S보다 더 빠르게 오는 거냐. 한국은 세계 최대 크기의 무기 공장이다. 무슨 맥딜리버리 보는 것 같네. 한국인들은 뭐든지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지. 서울에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지하철 와이파이가 우리 집 인터넷보다 빠르더라고. 한국에서는 이를 로켓 배송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1월 구독자 131만 명을 보유한 해외 외교 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인 비주얼 폴리틱은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서방의 새로운 군사 메가 팩토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국이 가진 방위산업 역량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가장 먼저 빠른 납기 능력을 꼽았습니다. There are four main reasons for this. The first, of course, is the speed of delivery. To give you an idea, less than 3 months after the purchase of K2 tanks and K9 self-propelled howitzers was signed, Poland was already receiving the first shipment. Specifically, the South Koreans managed to deliver the first 10 K2 tanks and 24 K9 howitzers to Poland in record time. And why the big hurry? Because, among other things, this allowed Poland to continue supplying Ukraine with Soviet equipment. First delivery of South Korean heavy weapons comes to Poland.
The quick pace of this delivery is of crucial importance in the face of Russian aggression and the war in Ukraine. Polish President Andrzej Duda. But how is it possible for South Korean industry to have such fast delivery times? Well, this is basically possible thanks to the fact that this country is a huge industrial powerhouse that also has a very active military sector, not least because it is constantly producing to meet the demand of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itself. Another advantage is their greater ease of finding supplies. To give an example, modern weapons are equipped with a lot of very complex systems that need a huge amount of chips. And guess what? South Korea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semiconductor producer, just behind Taiwan. They basically turned themselves into a one-stop shop.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has strong and stable ties with its suppliers, including semiconductor manufacturers. That's the advantage of having a large industrial base. You have easier access to all kinds of components and supplies.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Poland will almost certainly be able to receive 180 Korean-made K2 tanks and 212 K9 howitzers by the end of 2025 or early 2026. 이와 같은 이유로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 역시 코리아 워 나띵이라며 한국만이 폴란드의 방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비단 폴란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비슷한 지리적 위치, 긴급한 무기 수요 상황, 대규모 군비 증강 구축을 필요로 하는 일명 나토 최전방 국가들은 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죠. 특히 지난 7월 4일 루마니아 매체 비시그레드 24와 디펜스 루마니아는 현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루마니아가 K9 저주포 90문을 도입할 것이란 대형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총 18문씩 5개의 대대 편성을 위해 90문의 K9을 도입할 예정이며 구매 계약은 최대 19억 2,300만 달러, 하나로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년에 걸친 프로그램은 2단계로 나눠지며 첫 번째 단계는 2023년 즉시 시행되는데 포탄을 포함한 훈련 장비와 함께 3개의 포대 54문이 선제적으로 도입될 것이며 이후 36문의 2차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시그레드는 이에 대해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상호 운용성을 위해 종종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곤 한다라고 했는데요. 같은 나토 최전방 EFP 상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이기에 추후 한국산 무기의 또 다른 수출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이미 루마니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무기 및 탄약, 현지 생산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K9 저주포를 포함하여 루마니아 현지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와 155mm 포탄 및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생산도 거론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 한화는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30억 유로, 약 4조 원 규모의 장갑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레드백에 대한 급히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루마니아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25억 유로, 약 3조 5,400억 상당의 IFV 장갑차 264대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기업인 로망과 탄약, 군사장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물론 폴란드가 개량을 진행 중인 보르숙 장갑차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루마니아는 자국 내 탄약과 포탄 공장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에 한화의 포탄 생산 공장 제한은 루마니아군의 레드백 도입 가능성을 더욱 꾸려질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네티즌들은 이번 K9 자주포 도입과 관련해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 군수 산업과 비교하여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루마니아는 보이는 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독일 군수 산업과 사업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질 때문에 항상 위험하다. 그러나 한국인은 매우 유연하고 친절하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미 핀란드는 96문의 K9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포병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70년 전에 그들은 치열한 경쟁의 전장이었는데 지금은 산업 강국이 되었다. 이건 나를 꽤 행복하게 만들지. 오직 체코 공화국만이 위험한 독일에 의존할 때 다시 한번 독일이 패배했네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독일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걸 보고 싶네. 발트의 연안 국가들이 같은 장비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지. 독일이 오랫동안 유럽 군수 산업의 대표 무기를 생산해 왔다면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한국이 유럽 및 나토의 표준 무기들을 생산하는 메이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오랜 군축으로 인해 레오파드 전차나 펜저어비치 2000 같은 자주포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실제로 헝가리는 지난 2018년 기존에 사용하던 T-7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독일의 레오파드 2A7 전차 44대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만 5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 단 한 대의 레오파드 전차도 수령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실시간으로 폴란드로 입고되고 있는 한국산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들을 지켜보고 있는 유럽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없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독일산보다 훨씬 저렴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데다가 기존 계약 일정보다 몇 개월을 앞당겨 배송해주고 있으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코리아 or nothing. 오늘의 한줄평,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한국의 아무 가게나 들어가 계산된 영수증을 보게 하라. 매우 높은 확률로 이 같은 사인을 볼 것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